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힘을 강하게 주고서 공을 타구 하는 것 같나요? 가끔 체육관을 가면 힘도 약해 보이는데 클리어가 빵빵 나가거나 강력한 스매싱을 때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넋을놓고 보게 되죠. 아, 어떻게 저렇게 공을 치지? 나도 저렇게 공을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렇죠. 있는 힘껏 공을 치는데 다른 사람의 타구음은 빵빵 터지는데 내가 치는 소리는 내 귀에도 잘 들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고 약하죠. 결국 너무 많이 힘을 줘서 어깨나 엘보에 무리가 가곤 합니다. 레슨 받을 때 코치님께서 힘 빼세요 라는 말을 하면 도대체 힘 빼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힘을 빼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심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손목으로 타구하는 방법, 그리고 공을 살짝 쳐도 강한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왜 여러분의 스윙이 약했는지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스윙을 교정해야 되는지 이해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클리어가 멀리 안 나가거나 스매시가 약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강한 스매시를 원하시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강한 공을 치기 위해서는 스윙에 힘을 빼고 약한 스윙으로 강한 스윙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치기 위해서 약한 공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배드민턴에서 힘을 빼고 강한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회전입니다. 회전. 저는 채널의 여러 영상을 통해서 배드민턴에서 회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진짜 정말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회전이 중요하고 동호인분들이 따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회전을 만들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을 만들 때 회전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에 힘을 받는 물체가 있어요. 배드민턴에서는 이것이 라켓의 헤드가 되겠죠. 라켓 헤드. 이 라켓이 이동하는 속도를 선속도라고 합니다. 선속도. 당연히 선속도가 빠를수록 강한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회전축에서 라켓 헤드의 거리를 회전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회전 반지름이 길어지면 회전 속도가 느려지고 반대로 회전 반지름이 짧아지면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때 짧은 것과 긴 것 둘 중에서 동시에 시작해서 10번을 빠르게 스윙하라고 했을 때 짧은 방망이를 들고 스윙하는 사람이 긴 방망이를 들고 스윙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10번의 스윙을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회전축에서 라켓 헤드의 거리를 회전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손목을 회전축으로 사용하면은 이런 원 운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손목을 기준으로 이런 원 운동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어깨를 회전축으로 사용하면 이런 원 운동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원 운동, 이런 원 운동, 이런 운동이 되겠죠. 이 손목축과 어깨축, 이 둘 중에서 회전 반지름이 어떤 것이 더 짧을까요? 어깨보다 손목을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회전 반지름이 더 짧죠.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라켓 헤드의 더 빠른 속도를 손목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회전 반지름이 짧기 때문에 이 선속도, 이것보다 이게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배드민턴 처음 시작할 때 배운 스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런 스윙을 하잖아요.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스윙을 해도 이 스윙 안에 손목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처음 배드민턴 라켓을 잡은 동호인분들이 여기에 손목을 활용해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런 스윙은 손목이 아닌 어깨축 기준의 회전을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면은 이 회전 반지름이 길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가 느리니 공이 멀리 안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어깨든 몸이든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윙으로 막 힘줘서 공을 치고 있는데 코치님께서 힘 빼세요 라고 하면은 도대체 힘을 어떻게 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손목을 활용해서 라켓 헤드의 속도 내는 방법을 먼저 익혀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목을 활용해서 라켓 헤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각속도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각속도. 자, 여기 회전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을 기준으로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같은 선상에서 움직였다고 쳤을 때 거리로 따지면은 A가 B보다 훨씬 먼 거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A의 선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리가 아니라 움직인 각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A와 B가 움직인 각도가 같죠. 즉 같은 각도로 움직인 거예요. 즉 A와 B의 각속도는 같다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속도가 같다는 전제하에 여기 그립 쪽의 이동을 빠르게 하면은 당연히 라켓 헤드가 빨라지겠죠. 즉 내가 이 손목축을 이용해서 회전을 여기를 빠르게 만들 수가 있으면은 각속도에 의해서 라켓 헤드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몸에 힘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기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몸에 힘을 주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은 여기와 이 라켓 헤드의 각속도를 만드는데 몸에 힘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손목축을 통해서 라켓 헤드의 가속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각속도와 헤드 속도를 이해하게 된다면은 자, 몸에 힘을 빼고 이런 스윙을 일단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손목축을 가지고 이 회전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손목축을 활용해서 회전을 만들 수가 있다면 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공을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회전을 만들어야 하는 손목이 공을 타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축이 이동을 해버린다면은 이동을 한다면은 이것은 손목축이 아니라 이 어깨축으로 만든 회전이 되는 거고 회전 반지름이 커지면서 라켓 헤드의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회전을 시킬 때 회전을 하는 축이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손목축을 기준으로 헤드가 움직이는 거라면 근데 갑자기 이 손목축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회전은 손목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어깨에서 일어난 회전이 되고 이것이 바로 동호인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스윙, 어깨 스윙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손목축이 아닌 어깨축으로 만든 회전이 되는 거고 회전 반지름이 커지면서 이 라켓 헤드의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헤드 속도가 줄어드니까 내가 힘을 더 가해야만 공을 멀리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왜 코치님들께서 힘을 빼라고 하는데 힘이 안 빠지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이 어깨축을 활용해서 스윙을 한다면은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 손목을 활용할 수 있는 스윙을 배우셔야만 힘을 빼고도 멀리 타고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둘, 빼볼게요. 둘, 셋. 아니, 공을 보고 쳐야죠. 둘, 셋. 자, 지금 보세요. 떨어졌잖아요. 그냥 이것만 탁 멈춰야 돼. 그렇지. 지금 헤드가 움직일 때 다른 부위 움직이는 데가 있나요? 지금요? 네. 여기 멈춰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 하나, 둘 쭉 나오다가 멈추면서. 이것만 여기를 축으로 잡아놓고 이게 돌아야 돼요. 근데 여기를 축을 잡지 않고 딴 데가 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가 축이 되고 근데 손목이 축이 되면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 우리가 배드민턴을
손목만 가지고서 스매싱이든 뭐든 칠 수가 없잖아요. 손목축은 공을 타구 할 때 마지막 회전축이 됩니다. 마지막. 그럼 그 전은 뭐냐? 그 전에는 이 하체에서부터 끌어올려서 하체 회전, 몸통 회전, 그 다음에 각 팔의 분절로 회전을 전이시키면서 라켓 헤드의 속도를 낼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에서 만들어진 회전이 쭉 올라오면서 이 손목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각속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각속도. 이 각운동의 전이가, 자, 회전을 이렇게 하나의 결로 이렇게 만들면은 이 회전이 멈추는 게 없잖아요. 이러면은 회전이 더 강해질 것 같지만 사실 회전이 더 약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는데 이렇게 오른발을 앞으로 꺼내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고 계시다면은 이 회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각 분절로 전이가 될 때 멈춰줘야 더 강한 힘을 각 분절로 이동시키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멈추는 거 없이 각 운동량의 전이 없이 그냥 하나의 결로 이렇게 스윙을 하고 계시다면은 아마 임팩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회전을 따로따로 분리시키면서 이 회전이 이동을 할 때 각 부위, 분절을 나눠서 멈추면서 결국에 손목까지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손목을 사용을 해서 헤드의 속도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한 번에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 회전을 멈추고 나가고 멈추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준비 딱 왔죠. 그 다음 골반 회전 돌았죠. 그럼 여기서 이게 골반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팔 나가죠. 팔 나가면 팔도 멈추고, 이제 여기서는 손목이 나가죠. 손목도 멈추고, 그 다음 헤드가 나가죠. 그래서 회전이 멈춰야 그 다음 분절로 회전량을 이동시키면서 임팩트 순간에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어지는 거죠. 자, 어떤가요?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타고 하는데 멀리 나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원리를 알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런 원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깨를 더 빼세요, 힘을 빼고 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레슨을 받으면서 더 혼란스럽기만 하고 점점 더 배드민턴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회전을 만드는 거 알겠어. 그럼 그동안 어깨로 스윙했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딱 하나의 영상으로 혹은 한 번에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영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윙법 하나만 배운다고 해서 바로 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방법과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만 스윙 교정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코치로 생활을 하면서 동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열정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